113페이지 함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연비의 순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연비는 내림차순을 구한 결과값 뒤에 위를 붙이라고 했거든요. 랭크 EQ 함수하고 AND 연산자를 써서 구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서 등수를 구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시트 하나를 꺼내 주시고 등수에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프린트 알아드린 것 중에서 내림차수는 큰 점수가 1등인 학생, 그리고 올림차수는 작은 수가 1등인 학생을 구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EQ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등이 2명이면 2등은 없고 3등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같은 점수는 같은 등수를 준다. 이래서 랭크 EQ라는 함수를 써요. 특별하지 않고 학생들이 10명이라면 우리가 1번부터 등수를 내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고 전체 범위가 들어가고, 전체 범위는 늘어나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F4키를 절대셀로 묶을 거고 셀 채우기를 할 거예요. 옵션 값에 의해서 올림인지 내림인지 결정이 되는데, 큰 수가 1등일 때는 0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옵션 칸에 0이나 생략이 아닌 것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1을 많이 쓰고, 근데 통상적으로 1을 많이 쓴다라는 거. 이걸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적용시켜 드릴게요. 자, 화면에다 저하고 똑같은 칸에다 써주세요. 자, 여기에 100점이라고 쓰시고 여기는 90점이라고 써주시고 셀 채우기를 해서 50점까지만 해주세요. 자, 여기서 랭크에 관련된 건 다 설명해 드릴게요. 는 랭크 EQ를 써주시고 fx 가서, 자, 첫 번째는 특별하지 않는 한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맨 앞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참조는 전체 범위를 들어가고, 이 전체 범위가 늘어나지 못하게 블럭을 잡고 F4키를 하시고, 오더란에단 우리가 큰 수가 1등이니까 0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0을 써줄게요. 확인. 자, 셀 채우기를 했더니 이렇게 등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00점이 1등이고 90점이 2등, 80점이 3등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아까 했던 공식 한번 볼게요. 여기 공식 보면 특별하지 않는 한 맨 처음에 있는 데이터가 우리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갔고, 두 번째 칸에는 이 전체 범위를 나타냈는데, 이 전체 범위가 셀 채우기를 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F4키로 행과 열을 묶어주는 절대세를 묶어줬어요. 그리고 셀 채우기를 했더니 1에서 6등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칸이 0이나 생략하면 큰 수가 1등이라고 그랬거든요. 함수창을 띄워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갔고 전체 범위가 들어갔는데 행과 열을 늘어나지 못하게 절대셀로 묶어놨고, 오더란에는 0을 써서 우리가 큰 수가 1등이라는 걸 체크해 놨어요. 자, 등수에서 에러할 때는 어디밖에 없냐면 이 범위 잡는 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다 절대세를 안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는 랭크 EQ라고 다시 한번 쓰고 fx 들어가서 첫 번째 데이터 하나 하고 전체 범위 늘어나지 못하게 F4키 하고, 오더란에다는 0을 써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를 묶어놓지 않고 그냥 상대셀로 해놔 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 상태에서 셀 채우기 하면 다 1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자, 맨 처음에는 D1이 D1에서 D6까지 중에서 몇 등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1등이라 나왔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D2가 90점이 전체 중에서 몇 등이냐고 나왔어요. 그러면 D2에서 D7까지 중에서 몇 등이냐고. 근데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첫 번째 칸만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범위도 한 줄이 밑으로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에 상대셀로 늘어나서 그래요. 그 다음 것은, 자, 더블 클릭했더니 80점이 몇 등이냐고 했더니 D3에서 D8까지 이렇게 뒤로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마지막 거 볼게요.
50점이 몇 등이냐고 했는데 D6, 그러면 D6에서 D11이 공간이 빈 공간이 5개나 있으니까 50점이 1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수에서 에러날 때는 범위가 이 전체 범위를 모든 학생이 비교 분석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절대셀로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걸어놓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되고, 이제는 수식에 가서 블럭을 잡고 F4키 한번 해볼게요. 행과 열을 묶어놓은 절대셀 하고 셀 채우기 했더니 제대로 등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창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D1 있고 D1에서 D6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 것은 앞에 있는 첫 번째 칸만 바뀌었고 범위는 그대로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것은 50점이 몇 등이냐고 물어봤더니 D1에서 D6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F4를 해야 되고 어느 때는 F4를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혼동이 오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내가 전체 중에서 8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내 등수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 등수는 궁금하지 않고 내 등수만 궁금해요. 그러면 는 들어가서 랭크라고 하고, 랭크 EQ는 기준이 처음이 아니라 80점이 기준이고 전체 범위를, 근데 여기는 한 사람 것만 구하기 때문에 굳이 F4를 안 해도 괜찮다라는 거, 오더 안에는 생략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셀 채우기를 해서 늘어날 것 같으면 묶어줘야 돼요. 근데 정답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뒤에서도 이런 문제를 많이 배울 건데, 이게 등수 구하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작은 수가 1등인 걸 한번 해볼게요. 작은 수가 1등인 것은 주로 어느 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올림차순이라고도 하는데 작은 수가 1등인 기록을 잴 때, 수영이나 마라톤이나 이런 기록을 잴 때는 작은 초가 조금 나와야 1등이기 때문에 올림차순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다 놓고 는 하고 랭크 EQ라고 하고 fx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은 F4키도 똑같고 오더란만 틀려요. 0이나 생략이 아니면 된다고 확인했더니 어때요? 그 내림차순하고 올림차순하고 거꾸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작은 수가 1등인 게 올림차순. 그래서 우리가 올림하고 내림하고 했던 걸 공부를 했어요. 자, 큰 수가 1등인 건 내림차순이고 작은 수가 1등인 건 올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옵션 값이 0이나 생략하면 큰 수가 1등인 거고, 옵션 값이 0이나 생략이 아닌 1이나 다른 숫자를 썼을 때는 이 부분이 어때요? 작은 수가 1등이라 올림차순이라고 하고, 이렇게 랭크를 정의하면 돼요. 그러면 랭크에 관련돼서 다 알려드렸으니까 등수를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비의 순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연비의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큰 수가 1등이라는 뜻이거든요. 는 쓰고 랭크라고 써볼게요. 랭크 EQ는 fx 들어가서 함수창, 여기 들어가면 넘버라는 건 특별하지 않는 한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가고, 참조라는 건 이 학생들 연비 전체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늘어나면 안 되니까 F4키를 누를게요. 그냥 밑으로 내려갔다 F4키를 하게 되면 하나만 되고 하나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실수를 하니까 이 부분을 블럭을 잡고 F4키를 하셔야 행과 열이 전체가 다 된다는 거, 오더란에는 0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거 확인. 그래서 이렇게 등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등수를 구하면 되고, 등수 뒤에다 AND 연산자 붙여서 위라고 했는데 수식줄에 가서 가로 밖에다 AND 연산자 쓰고 위라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2번은 직영점을 할 건데 관리 코드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리 코드 범위는
B5에서부터 B12까지인데 그 중에서 B5에 해당하는 관리 코드는 관리 코드가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이고 2이면 경기 인천이고 그 외에는 기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if하고 middle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if도 모르고 middle도 모르거든요. 그럼 이걸 좀 연습을 해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C 눌러서 시트를 하나 더 꺼내 놓고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저하고 똑같은 칸에다 붙여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 미들 다 알려드릴게요. 레프트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이것은 왼쪽이라는 뜻이고 간단한 것은 제가 함수에다 정리를 안 해놨으니까 복잡한 것만 함수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서 왼쪽을 한번 해볼게요. 는 쓰시고 레프트를 써볼게요. L2라고 써서 더블 클릭. fx 함수창 들어가서 관리 코드 찍고 넘버 캐릭터에는 이쪽에서 3개를 한번 꺼내와 볼게요. 그러면 HD 1이라고 왼쪽을 기준으로 HD 1이라고 꺼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왼쪽에서 5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는 쓰고 레프트 쓰고 fx 들어가서 관리 코드 클릭하고 왼쪽에서 5개. 그러면 왼쪽 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0까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레프트 함수 쓰고 fx 들어가서 클릭하고 왼쪽에서 6개 확인. 이렇게 들어간 게 확인이 돼요. 근데 여기에 기준점이 있어요. 어떤 게 기준점이 있냐면 여기는 왼쪽에서 관리 코드 처음부터 하나, 둘, 3개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는 5개, 왼쪽에서 5개 이렇게 갖고 왔고 그 다음에는 왼쪽에서 6개. 항상 처음부터 갖고 온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왼쪽이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lef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걸로 한번 해볼게요. 는 써서 라이트 함수 할 거고 fx 가서 오른쪽 끝에서 3개를 걷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서 3개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fx 가서 6개 확인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오른쪽이라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여기 끝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뒤에서 3개를 갖고 왔고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6개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쓸 때 왼쪽하고 오른쪽만 사용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여기처럼 3번째 위치의 하나를 꺼내오고 싶어요. 그러면 가운데거든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러면 미들이라는 함수를 써서 사용해 볼게요. 미들은 가운데 이런 문자를 나타내는데 미들은 함수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맨 위로 가면 미들은 가운데 문자를 나타내는데 미들은 자, 첫 번째 칸은 문자 여기는 칸이 3칸이에요. 지금까지는 레프트나 라이트는 2칸이었는데 시작하는 위치에서 개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자, 미들 한번 구해볼게요. 는 쓰고 mid 쓰고 fx 가서 클릭하고 스타트는 3번째부터 우리는 3번째부터 시작해서 넘버 캐릭터 1개 그러니까 3번째부터 1개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 근데 미들에서 구한 거나 레프트나 라이트나 미들에서 구한 건 다 왼쪽으로 셀 안에서 붙여 있다라는 건 다 문자 취급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문자고. 그럼 문자인지 아닌지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텍스트는 영어로 문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서 결과값을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3개를 갖고 볼게요. 3번째 위치에서 는 mid 쓰고 더블 클릭해서 fx 간 다음에
스타트는 세 번째 위치에서부터 세 개를 꺾어 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위치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1-0이 갖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두 번째 위치에서 두 개 갖고 와 볼게요. 는 MID 쓰고 더블 클릭해서 FX 간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서 두 개를 갖고 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나? 시작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부터 한 개, 두 개니까 D1, A, A 이렇게. 그래서 미들은 시작하는 위치부터 우리가 개수를 세준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구했고, 자, 그 다음에 if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if라는 개념도 모르니까 밑에다 if라는 개념을 잡아갖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함수 그 정리해 드린 거 가보면 if라는 함수를 정리는 해드렸거든요. 보세요. if라는 함수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가정법이에요. 근데 첫 번째 if 칸에는 인수가 3개가 들어간다는 건 3칸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 결과값이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연산자를 조건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데 왼쪽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는 무조건 왼쪽이 커서 왼쪽이 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크거나 같다 그 수도 포함하는 걸 그래서 이상 포함이라고 하고 오른쪽이 작은 걸 갖다가 이하라고 하고 포함이라고 해요. 그러면 왼쪽이 크다는 초가고 오른쪽이 작은 건 미만, 왼쪽 오른쪽 같은 건 같다. 이걸 관계연산자를 써서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300이라고 쓰고 여기는 200이라고 좀 써주세요. 가장 간단한 if를 해볼게요. 는 쓰고 if 함수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고 fx 들어간 다음에 300이 노컬 테스트는 조건을 걸으라는 뜻이라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 주시면 돼요. 왼쪽이 오른쪽에 있는 200보다 크거나 같냐 그래서 이 결과값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니까 이 조건이 맞다면 true 칸에다 참이라고 쓰고 true가 참이라는 말이고 false니 거짓이라는 말인 거예요. 했더니 300이 200보다 크니까 참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데이터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거짓, 이렇게 하면 참. 왜요? 같아도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if를 한번 해봤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if 쓰시고 더블 클릭해서 fx 간 다음에 300이 우리가 200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봐야 돼요. 여기 클릭하고 마우스로 이 조건이 맞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합격이라고 하고 참에다 true에다는 불합격이라는 뜻이에요. 틀렸다, 떨어졌다, false 이런 뜻이거든요. 확인.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여기를 60을 받고 여기는 100. 자, 100점 맞아도 합격인 거고 80점 맞아도 합격인 거고 70점 맞아도 합격인 거고 60점 맞아도 합격인데 59점을 맞으면 불합격. 이렇게. 그래서 가장 간단한 if를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가정법이고 이 if 칸에는 인수 3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 결과값. 이건 세 번째는 거짓. 그래서 왼쪽이 큰 걸 크거나 같다 이상 포함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작거나 같다 이하 포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이 크다를 초과 오른쪽이 작다를 미만 같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걸 가지고 지금 1작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1작업에 가면 직영점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관리 코드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드를 통해서 세 번째 문자가 뭔지
우리가 자료를 추출해 와 볼게요. 는 쓰고 MID 써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FX 들어간 다음에 관리 코드 하고 세 번째 위치에서 한 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텍스트가 문자기 때문에 이 칸에 들어가는 건 문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준다는 거 확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셀 채우기 해볼게요. 1이면 여기에 답이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서울이고 2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경기 인천이고 그 외는 기타로 나오면 돼요. if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이 답은 정확하고 수식줄에 가서 는 사이에다 커서 놓고 if를 쓸게요. 더블 클릭하고 자 커서를 if로 옮기고 fx 가서 로컬 테스트는 우리가 직접 관계 연산자를 써서 조건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답이 1이냐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문자 취급을 해서. 그래서 꼭 따옴표로 묶어서 1이냐고 물어보고 이 조건이 맞으면 true에 서울이라고 써주시고 탭 치면 알아서 묶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근데 여기 답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기타 답이 3개면 if는 그거보다 하나 모자라게 잡으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if는 2개 잡을 거예요. 그리고 if를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서울만 찍고 경기, 인천 찍고 기타는 찍을 칸이 없어서 이걸 또 물어봐야 되니까 그대로 복사를 떠서 반드시 세 번째 칸에다 놓고 수식줄에 가서 이름 상자에 있는 if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식줄에 있으면서 if가 안에서 하나가 더 생성이 됐어요. 이런 if를 다중 if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복사했던 걸 로컬 테스트에다만 붙여야 돼요. 컨트롤 V 이렇게 2라고 해야죠. 그리고 여기를 경기 인천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쓰면 알아서 결과값을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4, 3은 기타 이렇게 풀면서 셀 채우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다중 if를 풀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의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셀 서식을 이용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고 sum if도 있고 count if도 있는데 우리가 sum if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공식에 가면 자 여기 sum if 있죠.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라. 이게 sum if인데 sum은 합계고 if는 조건이니까 그냥 합계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 합계. 근데 sum if는 인수가 3개나 돼요.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글씨에 다 써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이브리드 범위를 잡고 그 중에 조건은 하이브리드고 차량의 연비이기 때문에 연비 범위를 잡으면 하이브리드 것만 더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의 연비를 했어요. 하이브리드는 조건이고 연비는 합계 범위로 들어가면 돼요. 자, 는 써서 sum if라고 써볼게요. 데이터를 왼쪽으로 해주세요. 데이터 가리니까. 는 sum if는 fx 들어가고 range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조 범위, 조건 범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들어있는 범위를 다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가 우리가 조건이니까 하이브리드 sum range는 합계 범위인데 연비에 해당하는 걸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비 것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range는 참조하는 범위, 하이브리드가 들어있는 범위를 잡았고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니까 하이브리드 sum rang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계 범위는 연비라고 해서 연비 범위 잡았어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이브리드 것만 더하면
35.7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연비 이렇게 구했어요. 제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35.7이 나와야 돼요. 썸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35.7. 자, 이렇게 해서 합계 범위를 하나 잡았고, 카운트 if는 sum if나 똑같은데 얘는 인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칸밖에. 조건에 맞는 수를 세라. 카운트는 숫자고 if는 조건. 그냥 수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 수.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가 하나 빠졌어요. 카운트 if는. 하이브리드 개수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밑에다 따르고 할게요. 는 쓰고 카운트 if 쓰고 fx 가서 레인지라고 나와 있는 게 하이브리드가 들어있는 범위를 잡아주시고 조건 크리테리아가 하이브리드.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요. 조건 범위 조건. 하이브리드가 들어있는 전체 범위 중에서 하이브리드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2개 확인. 요렇게. 근데 여기는 소수 이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없애도 돼요. 이렇게 구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평균값을 구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수학적인 평균을 지금 물어보거든요. 학교 다닐 때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총합계 나누기 과목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합계는 우리 함수는 sum이라는 거고 나누기 카운트 이렇게 돼요. 총 합계는 sum이고 과목수는 카운트. 근데 그냥 합계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 합계니까 여기가 if가 들어가야 되고 수도 그냥 수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 수니까 if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평균을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서 나눠주면 평균값이 나와요. 과목수로. 그럼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수식줄에서 는까지 다 잡고 오리셔야 된다는 거. 컨트롤 X 잘라서 우리 수식줄에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합계 나누기 슬래시가 나누기고 컨트롤 V 이래서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엔터 쳐볼게요. 했더니 17.9 이렇게 나와요. 소수 한 자리까지. 그래서 한 자리로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여기가 소수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다. 그럼 이렇게 이용해서 소수 한 자리로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 이렇게 정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D-average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 유일하게 제목이 들어가는 건 D로 시작하는 함수밖에 없어요. 다른 함수는 없고 그 안에서 제목을 포함하는 10칸. 이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짠 거고 제목하고 붙어 있어야만 조건이 돼요. 그럼 이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D 썸부터 구하고 D 에버리지도 구할게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솔린 차량의 주행기록 합계인데 제목이 포함한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고 주행기록이 필드로 들어갈 거예요. 필드로 칸으로. 그 다음에 조건은 가솔린. 자, 여기 좀 지우고 연료가 가솔린 이렇게 제목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것만 조건이 되고 디젤이나 이런 것은 하이브리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해볼게요. 자, 는 써서 dsum은 더블 클릭해서 fx 갔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기본 데이터만. 우리가 답단 것은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맞게 풀고 어떤 사람은 틀리게 풀기 때문에 형편성이 안 맞아서 기본적인 데이터만 물어보거든요. 필드는 여기에 해당하는 주행기록, 제목 찍어도 되고 필드가 칸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7이라고 쓰던지. 자,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붙어 있어야 된다고 써. 연료가 가솔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만 우리가 조건으로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가솔린에 해당하는 주행 기록을 더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금액이, 그러면 여기다 합계를 구해 볼게요. 썸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D로 시작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평균이라 D는 if 함수나 똑같아요. 근데 늦게 개발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D카운트, D에버리지, D맥스 다 D로 시작하는 건 공식 소관회가 다 똑같아요. 한번 다른 것도 풀어드려 볼게요. 자, 지금은 D썸을 풀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D에버리지도 풀어볼게요. 는 쓰고 D에버리지. 더블 클릭하고 fx 가서 제목을 포함한 기본 데이터만, 그 다음에 필드는 주행기록, 크리테리아는 연료가 가솔린.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옆에다 에버리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에버리지는 자, 여기에 대한 평균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하이브리드 해볼까요? 옆에다 어디에다 조건을 잡아라 이런 단서가 있어요. 들어갔을 때 연료하고 하이브리드 컨트롤 C 해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합계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sum if나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는 써서 dsum은 fx 가서 제목을 포함한 기본 데이터, 필드는 주행기록, 크리테리아는 연료가 하이브리드 이렇게 잡으라는데 잡아서 조건을 내시면 돼요. 5번 할게요.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 정의된 이름의 중고가를 이용하여 라지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중고가를 드래그 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중고가로 이름이 정의가 됐다고, 요걸 알으시라고. 여기다 갖다 놓고 라지는 큰 수를 찾아라 이 뜻이에요. 는 LA라고 써서 fx 가고 어레이는 범위를 나타내는데 중고가 범위를 드래그하고, 자, 크리테리아에다는 뭐라고 두 번째로 큰 걸 찾아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K가 2 이렇게. 이번에는 가장 큰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 1이라고 쓰면 가장 큰 거, 첫 번째로 큰 거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럼 이게 가장 큰 거. 그러면 이번에는 전교 3등이 궁금해. 그럼 여기다 3을 쓰면 그 데이터 중에서 세 번째 걸 꺼내다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라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스몰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 스몰을 한번 해볼게요. 스몰은 작은 수. 자, fx 가서 중고가 드래그하고 여기서 두 번째로 작은 거 했더니 이렇게 찾았어요. 뭐 가장 작은 걸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쓰면 돼요. 몇 번째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라지가 나올 수도 있고 스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스몰까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VLOOKUP은 H14셀 했는데 H14셀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유효성 검사가 있어야 돼요. 유효성 검사를 하는 이유는 왜 한다고 그랬어요?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관리 코드를 이쪽으로 연동해서 끌어다 쓰기 위해서. VLOOKUP은 열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한 키값, 그러면 여기는 H14가 들어가고, 키값이 있는 데부터 범위를 잡으면 관리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행 기록까지 이렇게 잡아요. 그 안에서 필요한 10칸은 연비, 1칸, 2칸, 3칸, 4칸, 5, 6칸, 여섯 번째 칸. 그리고 마지막은 0을 써서 관리 코드가 똑같이 매칭이 되는 것만 자료를 추출해 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0을 쓸 거예요. 생략하면 근사치 끌어와서 틀려요. 자, 문제 구해 볼게요. 여기를 왼쪽 정렬하고 는 VLOOKUP 하고 fx 가서, 자, 첫 번째 키는 관리 코드, 테이블 어레이는
관리 코드가 들어있는 데부터 뒤로 다 잡으라고 그랬어. 이건 제목 들어가면 안 돼요. 칼럼은 칸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6 쓰고 우리는 뭐에 대한 거 KD 1-002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달라고 0 써야 돼. 근사치 끌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유효성 검사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가 있는 우리는 뭐예요? 연비는 16.1이 나왔어.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12 하면 13.3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7번에 보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연비가 16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했어요. 연비가 기준이에요. 연비를 중심으로 우리가 16 이상인 것만 행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답 나온 데까지 다 잡아야 돼요.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랑 붉게를 하래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범위를 잡아놓고 조건부 서식에 그때그때마다 규칙을 만드니까 새 규칙으로 가서 수식을 사용해서 뭘 가지고 물어봤냐면 연비를 가지고 물었어요. 첫 번째 연비 가서 찍고 첫 번째 연비. 그러면 여기는 10값만 고정하는 게 공식이에요. 조건부 서식은. 그리고 16 이상 이렇게 10값만 고정하는 게 공식이라고 조건부 서식은. 그 다음에 파랑 굵게로 해주시면 돼요. 글꼴 탭에 글씨를 표준색 파랑 굵게 이렇게 해서 확인 또 확인 요렇게. 그러면 16 이상인 것만 색깔이 칠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도로 잡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가면 안 되고 이미 답이 달아져 있으니까 규칙 관리 가서 편집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혹시 F4키를 잘못 눌러서 절대셀이 잘못 잡혔는지 부동호 방향이 잘못됐는지 색깔을 잘못했는지 이런 거 다 점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